의료적으로 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의 마지막을 그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종기가 됐을 때 나는 연명으로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서식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한 요즘인데요. 잘 사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웰 다잉, 우리가 잘 죽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드라마들도 굉장히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이 웰 다잉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끌고 가고 있는 조정숙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족분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레지던트 때랑은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지금은 정말 연명의료 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전문의 2인의 어떤 그런 사인을 통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임종 순간이 되면은 보통은 의식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자기 존중권을 정말 실현하시려는 그 뜻들을 저희가 정말 존중하고 네. 원하시는 최적의 처치, 정말 필요한 완화 의료, 고통스럽지 않게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게 하는 처치들을 저희가 하거든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은 젊은 분들, 그러니까 꼭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 않은 분들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네. 내가 언젠가 아프고 의료적으로 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의 마지막을 그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모신 거거든요. 네. 좀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마지막 순간의 자기 존중과 이런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들을 하시는지. 네. 사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20%가 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노년층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그러면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 놓을 건가 하는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노년층에서 먼저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한 맞아요. 그 중년층, 장년층에서도 또 아울러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부모님 떠나보낼 때 이런 아쉬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 죽음으로 해서는 내가 지금 준비를 해놓는 게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노년층이 주로 관심 분야였다면 지금은 네. 이제 중년층, 장년층 해서 점진적으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서식은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서식인데요. 이거는 꼭 진단을 받거나 아프실 때 작성하는 서식이 아니고요. 건강할 때부터 19세 이상이면 본인의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의지를 갖고 내가 나중에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임종기가 됐을 때 나는 연명으로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서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 저희 제도가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꾸준히 작성 건수가 늘어서 네네. 지금 올해 8월 7일에 300만이 달성을 했습니다. 300만 명이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많네요. 큰 수죠. 네. 그래서 19세 이상 인구가 지금 4천만 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약 7%가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21%가 넘기 때문에 어르신들 5명 중에 한 분은 이미 다 작성을 하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서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식을 일찍이 작성을 못 하셨는데 이제 이미 어떤 진단을 받거나 힘드신 경우, 아프신 네.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네. 연명의료 계획서인데 이 계획서는 이제 말기부터 맞아요. 치료를 받다가 말기라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근데 모든 의료기관에서 다 작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라는 게 설치된 곳에 한해서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결국은 연명으로 중단하거나 하면
생명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생길 때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네. 의사결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보수적인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 계획서. 두 가지 서식에 따라서 자기가 나중에 임종기가 됐을 때 나는 연명으로 받고 싶지 않다 하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 두 가지 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거나 걱정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치료를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런데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보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서로 다른 전문의가 하게 됩니다. 정말 소생 가능성은 없고 이 치료가 오히려 위해가 될 수 있는 것들, 네네. 기관 삭관이나 심장 네. 마사지나 관을 뚫려서 하는 뭐 투석이라든지 항암 치료나 이런 치료들은 실제 오히려 위해가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좀 통증을 줄여주거나 적당하게 이제 뭐 영양이나 수분 공급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여서 정말 지금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현장에서. 예. 언제든지 다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거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나 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의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고 좀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네, 오래 남아있죠. 네, 너무 후회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 예. 내 마지막이 내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좀 둘러싸여서 나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네. 그게 사실 자기 존중, 자기 결정권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예. 많더라고요, 실제. 그렇죠. 사실은 약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거나 네. 연명 의료 계획서를 좀 말기에도 일찍 쓰신 분들은 내가 이거 써놓으면 내가 아파서 응급실 갔거나 했을 때 내가 치료를 못 받아서 혹시 그러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걸 검토하는 거는 임종기 판단이 된 시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임종기 판단을 의사 선생님 두 분이 하시잖아요. 담당 의사 선생님, 전문의 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응급실에 갔을 때 임종기 판단 되기 전까지는 적극적 치료를 당연히 받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적극적 치료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시고 네. 환자도 적극적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써놓으면 응급실 갔을 때 치료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세요. 저희한테도.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게 요새 워낙에 그 잘 살자, 웰빙이라는 거에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맞습니다. 예. 결국 이 웰빙의 끝에는 웰다잉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잘 내가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개념 정리를 할 때는 웰빙 하다가 웰에이징 잘 늙고 네. 그다음에 웰다잉 하고 이 단계로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 이렇게 3단계로 가면서 결국 웰다잉에 대한 준비를 해놓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거 서식을 쓰고 나니까 나는 웰다잉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썼는데 그게 오늘 하루하루를 웰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그래서 의미부여를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도 좀 경험을 했던 게요. 사실 이런 연명의료의 제도가 제가 딱 군대 갔다 와서 정착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잘 없었어요. 네. 그 전에는 정말 이 DNR 혹 퍼스트라고 하는 그 네. 서식 한 장을 정말 임종기에 네. 가족들에게 사인받는 그랬죠. 정말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없죠. 별로 없었던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예. 저는 그 시대도 경험했고 지금도 좀 경험했으니까 예.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은 이제는 가장 어르신 그 환자분이 네. 먼저 가족들에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사전 연명에 대한 설명을 자기가 들었고 네. 내가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네. 소생 가능성이 없으면은 좀 편안하게 있고 싶어 라는 네. 말을 오히려 환자분이 꺼내고 네. 그거를 가족들이 존중하는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예.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졌죠. 네. 저희 제도가 시작된 게 네. 2018년 2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DNR에 의해서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가족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맞아요. 나는 연명의료를 받을 건지 말 건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면에서 네네. 자기 결정권 존중이 많이 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정말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거 그리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전연명 의료요양서 쓰신 분이 한 300만 된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쓰시고 나서 저희가 등록증을 보내드립니다. 집으로. 이런 게 있군요. 예, 저희가 만들어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댁으로 우송해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혹시나 혼자서 사전연명 의료연서를 등록해 두셔도 가족들이 모르면 제도 초기에는 가족분들이 반대를 하셨어요. 아, 나는 모르겠고 우리 어머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러면서 환자는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다 했는데 가족들의 반대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는커녕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착안해서 이 등록증을 보내드리게 됐고요. 이 등록증이 가면 저희가 사전연명의료연서를 쓰고 나가시기 전에 설명을 드려요. 등록증이 간다. 네. 이 등록증이 가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분들 이런 분들 가족을 전부 모이게 한 다음에 이걸 꺼내서 보여드리면서 세 마디를 해놓으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해 두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임종기가 됐을 때 나는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효도한다고 계속 연명의료 하지 말고 내 뜻을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매체로 해서 가족분들하고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걸로 그치지 않고요. 네네. 그 써놓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존중돼서 네네.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 결정권에 따라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연명의료를 받겠다라는 것 또한 개인의 의사죠. 의지이고요. 예. 그리고 언제든지 사실 이런 연명의료 의향서나 계획서는 본인이 원하신다면은 철회될 수 있어요. 네,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자신의 어떤 임종기의 모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자기가 스스로 그럼요. 미리 예. 결정한다는 게 전 정말 많이 달라진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있었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마지막까지 하는 거를 우리가 효라고 생각했던 예. 때가 있었던 있었죠. 것 같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기기도 했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명의료라고 하는 게 임종기 다음에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거나 심장 박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하고 이제 정말 심장 마사지를 하고 체외순환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이 개인이 소생할 가능성은 없지만 기저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간을 끄면 사실 더욱더 신체가 훼손될 게 의학적으로 명백한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사망 선고의 기간을 유예하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명치료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소생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거의 그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예. 정말 적극적인 치료, 신체 훼손 가능성이 있더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그건 저희가 당연히 합니다. 그럼요. 아주 필요한 순간에는 의료진들 간의 합의로 보호자가 없더라도 네. 의료진들 간의 합의로 그런 치료들은 진행이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뭐 약 먹고 이런 것들만 있었다면은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정말 신체 훼손을 동반하지만 정말 죽지 않게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어떤 연명의료라는 개념이 좀 생겼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왜냐면 그땐 본인이 의식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의식이 없어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본인이 원하는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미리 좀 결정을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종기가 되기까지 임종기 판단은 의사 선생님 두 분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저희가 임종기 판단의 기준을 여러 적극적 치료를 해도 소생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맞아요. 죽음에 임박한 상태다. 맞아요. 그거를 환자를 계속 치료하셨던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소생 가능성이 있고 회복될 수 있으면 적극적 치료해야죠. 맞아요. 그러면 임종기 판단도 안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만 임종기 판단을 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할지 유보할지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식을 쓰시는 분들이 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초기 암 진단을 받았거나 또 요새는 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내가 암에 걸리면 나는 치료를 중단해서 말기 암에서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그 통증은 제가 다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겁나서 저는 못 쓰겠어요 네네. 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연명 의료 특수 그 치료를 중단하는 거죠. 저희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는 물, 그쵸. 영양분 공급, 단순 산소 공급, 통증 완화를 위한 처치는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제도에서 추구하는 것은 끝까지 편안한 안위를 도모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맞아요. 그냥 치료해서 살 수 있는 환자를 포기하거나 네. 통증 치료도 안 해주면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그냥 방치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면 특히나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통증 처치는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예. 정말 중요하고요. 이게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어떤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 네. 적극적인 통증 조절을 했더니 오히려 수명이 늘어나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도 그렇고 해서 네. 정말 그때는 가장 좋은 치료가 통증 조절. 예. 오히려 항생제나 좀 다른 우리가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치료들은 이 수면 연장 효과가 없었지만 그렇죠. 통증 완화와 혹은 적절한 수분과 영양 공급이 오히려 환자분의 어떤 그 삶의 질이나 수명을 실제 연장을 시켜주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하죠. 네.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환자의 안위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연명의료를 그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한테 그런 걸 하면서 이 인간이 지녀야 될 어떤 존엄성 이런 게 훼손되잖아요, 끝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도에 진입하시는데 네. 망설임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병원에서 일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언젠가는 뭐 많이 아프고 뭐 나이가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언제든 네. 아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디까지는 이제 제 개인의 의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의식이 흐려지고 네. 심폐소생술, 막 인공호흡기 이런 처치들이 막 해지면은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면은 네. 저도 이게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많이 네,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상담이나 뭐 가족이나 뭐 환자 본인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마지막, 내 죽음, 그리고 나도 좀 잘 죽고 싶다. 그리고 죽은 다음 나의 모습을 내 가족이 봤을 때 그냥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죽음을 보다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가족에게도 네. 그 마지막 보내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가족에게도 그게 계속 남아있거든요, 마음속에.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할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지만 맞아요. 본인의 또 그 생각. 가족에게도 이왕이면 좀 좋은 모습으로 네, 네.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헬프님들은 대부분 다 성인이신데 네. 건강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같은 것들은 혹시 관심이 있다면은 어디에서 좀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쓸 수 있는 기관들은 네. 지금 전국에 8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복지부 장관이 서류로 심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현장 실사까지 갔다 와서 네.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믿고 가셔도 되고요. 근데 사전 연명의료에서 쓸 수 있는 등록기관의 유형은 크게 5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는 의료기관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큰 병원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보건소,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지사나 지역본부에 가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영리기관이죠. 이제 비영리기관은 이제 어딘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냥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이렇게 치면요,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자기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등록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의료기관, 보건소, 뭐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쪽이 많다.
건보공단 가능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가까운데 또는 뭐 편한 곳에 찾아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정말 내가 결정한 대로 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할 수 있는 연명으로 결정 제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의식이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미리 그 상황을 어찌 됐든 어떤 방향이든지 좀 미리 결정해 놓자라는 게 어떤 이런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할 수나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면은 좀 더 잘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 준비했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